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4강이고요. 볼까요? 자,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자, 중요한 거는요. 항상 연결사와 지지사가 나오면 항상 얘가 뭘까를 생각하셔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그 습관이 돼야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앞으로 영어는요. 절대평가로 바뀔 겁니다. 그리고 절대평가로 바뀐다는 얘기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실력 없으신 분들은 다 도태가 되시고요. 아마 영어도 이제 좀 오프가 아닌 특히 수업 영어 쪽은 온라인 쪽으로 갈 확률이 높은데, 왜냐면 대부분 이제 자기가 필요한 것만 이렇게 볼 테니까. 그랬을 때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절대평가로 바뀌고 그렇게 시장이 바뀌면서 영어는 100점이 안 나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건 100점이 나오려면 우리 모든 유형을 다 맞춰야 되거든. 이거 다 맞춰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거 훈련한다 생각하세요.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어디 들어가냐 뭐 이거였고요. 자, 이거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었죠. 뭐 조경 관련 정책을 잘 해서 물낭비를 막았다. 근데 this helped reinforce the so-called gyroscope philosophy, landscaping that use little water. 자,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이게 제리스케이프이 내건성 조경 뭐 이런 거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설명이 나오지. 물을 거의 쓰지 않는 조경, 철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걸 강화시켜줬다. 그럼 중요한 거는요.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물 쓰지 않는 정책이 나와야 돼. 그게 중요한 포인트야. 그리고 이제 갑니다. 자, 틱슨 is city in the desert. 자, 이 틱슨이라는 도시는 사막에 있는 도시인데요. Its population has grown rapidly over the last 20 years. 그 인구수가 급속도로 지난 20년간 성장해 왔대요. 근데 뭐 하면서? Freeing stress on one vital resource, water. 뭐 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자원을 이제 스트레스,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를 주면서 바로 물이래요. 그쵸? 자, 이제 1번이 나옵니다. For the last decade, a strong water conservation ethic has developed, and city leaders took some extraordinary steps to increase conservation when they created landscaping policies. 자, 지난 한 10년 정도 동안 강한 물 보존 윤리가 개발되어 왔고요. 도시의 지도자들이 어떤 특별한 단계를 거쳤다죠. 뭐 할 수 있도록. 그들이 landscaping policies, 풍경 정책을 만들어낼 때 conservation, 어떤 보존을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많이 개발시켜 왔답니다. 자, 2번 문장 갑니다. A quick review of water use indicates landscaping consumed too much water, accounting for over half the total water used by the city. 자, 그 물 사용인데요. landscaping, 그쵸? 그 조경의 이제 그 물 사용의 어떤 빠른 리뷰, 살펴봄이 뭘 얘기해주고 있냐면 이 환경에 너무 많은 물이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대요. 근데 이것은 대략 그 도시에서 사용되어지는 전체 물의 절반 이상이 환경 조성에 사용되고 있었대. 사막에 있어 도시가 게다가. 근데 환경 조성에 물이 절반 이상 쓰이면 당연히 물 부족이라는 어떤 엄청난 좀 안 좋은 효과가 있을 수 있겠죠. So the new policies encouraged largely to clear trees and bushes and replace them with rocks, sand, and other non-living landscape. 새로운 정책들이 거주민들로 하여금 나무와 숲들을 찢게 한다는 얘기니까 없앤다는 얘기죠. 없애게 했고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 이 앞에 있는 나무와 숲들을 바위나 모래나 다른 살아있지 않은 풍경들로 바꾸게끔 장려를 했답니다.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서요. 또 policies to express that landscape ordinances 하면서 그 정책들이 뭐래요? 그 풍경의 ordinance, 조례, 법령으로 표현되기까지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자, 우리 아까 주어진 문장에서요. 이랬다는 거예요. 이것이 물을 거의 쓰지 않는 풍경이라는 철학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러한 현상을 강화시켰다 그랬죠. 그럼 분명히 앞에서 이 앞에서 물을 쓰지 않는 노력들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물을 쓰지 않는 노력들이 어디에 나오고 있죠? 여기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 물을 쓰지 않는 그러한 노력들을 정책, 즉 이때 정책들은 바로 뭐예요? 앞에 나왔던 GRSK라고 얘기하는 그걸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식으로 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Additional encouragement included recommendations via public service announcements and consumer publication. 추가적인 장려 현상은 어떤 추천까지 포함하고 있는데 뭘 경유한? 대중들의 서비스 어나운스먼트, 어떤 발표라든가 아니면 consumer publication, 그쵸? 어떤 소비자의 출판 같은 거, 발행 같은 거, 이런 것까지도 다 물을 뭐하게끔
쓰지 않게끔 하는 정책이 이 도시엔 포함이 되어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어떤 사막에 있는 도시가 물 낭비를 막기 위해서 어떤 내건성 조경이라는 것을 함으로써 물 낭비를 줄일 수 있었다는 게 이 글의 포인트고, 자, 중요한 거 넣어봅니다. 우리가 한 게 맞는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바에 따르면 이제 4번에 이 문장이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제 넣어봐요. 자, 이 새로운 정책들, 그쵸? 정책들은 나무들을 없애고 그리고 살아있는 것들로 대체하는 정책들이었는데 이것이 바로 내건성 조경이라고 불리어지는 그러한 철학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럼 이때 this는 앞에 나온 이러한 노력들을 가리켜야 돼요.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이것이 내건성 조경 철학, 물을 쓰지 않는 철학을 강화시켰대요. 그러면 물을 쓰지 않는 철학을 강화시키려면 이 앞에는 그 물을 쓰지 않는 걸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나와야 돼. 근데 그 노력들은 분명히 여기서 나오고 있죠. 그래서 4번에 이 문장이 들어가 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는 겁니까? 그러한 정책들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라고 깔끔하게 법령으로까지 지정됐어요 라고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게 딱 좋은 거죠. 맞죠? 그러니까 그 자리스케이프 필로소피가 뭐가 된 거야? 랜드스케이프 오리지넌스가 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오케이. 자, 2번 가봅니다. 자, 요거 이제 연결사 문제죠? 네, 연결사 문제였고요. 뭐 이런 문제였지. 그리고 2번 갑니다. 자, 요건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면은요. 연구 주제에 따른 문헌조사의 특징인데 요거 하기 전에 이 글이 연구가 많았던 분야인가 그리고 연구가 적었던 분야인가 이거 쓰는 거겠지? 갑자기 이상해지네? 그치? 이 두 가지에 따라서 그 접근법이 달랐죠? 그걸 일단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글은 연구 분야가 많았던 분야인지 연구 분야가 적었던 분야인지에 따라서 그 문헌 조사의 특징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그걸 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글을 보셔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장 볼게요. By the time you start your literature review, you will probably have decided upon the main theme for your investigation and also upon the key research objectives. 자, 뭐 할 때까지? 너가 너의 literature review, 말 그대로 이제 뭐 문헌에 대한 조사지, 그렇지? 그걸 시작할 때까지는 너는 아마도 이미 결정을 해놨을 거래. 주요한 주제가 무엇인가를 너의 조사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중요한 그 연구의 목적이 무엇인가도 이미 다 결정을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문헌 조사를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to some extent A, the essential task has been predetermined. 어떤 정도까지는 A, 그 필수적인 업무가 이미 정해져 있을 것이다 라고 나오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이미 정해진 것이나 아마도 정해놨을 것이나 같은 말이죠. 순접. 그러니까 A는 역접이 아니고 순접이 들어가야 돼. 동사 관계가 같잖아.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안 돼. Nevertheless, rather. 여러분, rather는 오히려 차라리 5번에 이런 뜻인데 instead랑 같은 거 아시죠? 이런 거 다 하나씩 알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답은 1번 아니면 2번이겠네 하고 넘어갑니다. 자, you may have selected the research topic within around which a great deal of research has been previously conducted. 아마 너는 어떤 연구를 선택할 수도 있냐면은 이미 이전에 많은 양이 실시되어졌었던 그런 주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전에 연구 주제가 많았던 부분이 나와요. 자, 그 다음 갑니다. If that is the case,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어떤 경우라면 항상 지시사나 연결사가 나오면 앞에 문장으로 치환해서 해석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라면 즉 이전에 연구조사를 했던 부분이 많은 분야라면 It should not be difficult to find writing and research to review. 조사할 연구 자료나 아니면 그러한 쓰기를 찾는 게 어렵지 않을 거래요. 왜? 자료가 되게 많을 테니까. In fact, 사실 the main difficulty may be in selecting what you want to include and what you wish to exclude. 사실은 그러한 뭐 이미 조사 결과가 많을 때에는 그냥 주요한 어려움이 뭐냐 하면은 너가 포함시키기를 원하는 걸 선택하고 너가 배제하기를 원하는 게 뭔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야. 이미 자료가 많기 때문에 네가 뭘 선택하고 뭘 배제해야 될지만 너는 신경 쓰면 돼. 근데 B에서 뭐라고 하면서요. If you have selected a fairly uncommon subject on which little has been written. 부정이라 그랬죠? 즉 쓰여진 적이 거의 없었던 독특한 주제를 선택하고자 한다면 그러면 분명히 앞에서는 쓰여졌던 게 많았던 주제, 뒤에서는 쓰여졌던 게 적었던 주제. 분명히 정확하게 반대 관계로 나오니 여기에는 역접이 들어가겠네.
하고 이제 우리가 보기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it may be difficult to find sufficient material to review. 즉, 조사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찾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You may have to consider including a discussion of a material which only exists on the periphery of the subject chosen. 당신은 아마 뭘 고려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재료의 토론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오직 그 선택되어진 주제의 periphery, 주변이죠, 주변. 주변적인 것들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재료들을 포함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흔하지 않은 재료를 가지고 공부할 때에는 힘들 수 있어가 이 글의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이 글의 주제는 연구 주제에 따른 문헌 조사의 방법인데 연구 주제가 많았던 분야와 그렇지 않았던 분야를 두 개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중요한 거 이미 다 나왔어요. A는 순접이 들어가고, 그렇죠? B는 역접이 들어가는구나. 하고 보기를 봐. 그렇지. 답 몇 번? 그렇지. 1번에, 그렇죠. 1번에 therefore, however가 정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뭐 이건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자, 3번 갑니다. 다음 문장이 들어갈 알맞은 위치를 고르시오. 그랬죠? 죽도록 하는 거지, 뭐 삽입 문제 이런 거. If the answer is no, then the box must be in B. There is nowhere else it could be. 자, 이거 제가요. 이게 왜 양자택일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너네라고 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 수학 보시면 이거 그 과정이지. 내가 이렇게 모는 종이가 있으면 뭐 여기 어딘가에 점을 생각해. 근데 그 점이 뭐 여기나 여기에 있어. 그러면 이걸 반씩 나눠. 이제 상대방이 물어봐. 네가 생각하는 점이 B에 있냐 A에 있냐. A에 없어. 또 얘를 뭐 반으로 나눠. 여기에 있냐 여기에 있냐. 여기에 없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맞춘다는 거죠. 마치 수학의 무한급수처럼. 근데 중요한 건 A, B 두 개로 나눠서 맞추기 때문에 얘를 양자택일의 과정이라고 하는구나.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대답이 아니요라면 그러면 그 상자는 B에 있음이 틀림이 없고요. 거기 아니면 있을 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솔직히 좀 그래요. 내가 냈긴 했지만 자, 이거 어디 들어간지 한번 봅시다. So, arrange a piece of paper bearing a fine grid as in a school exercise book. 자, 누군가가 너에게 fine grid, 매우 미세한 그리드, 격자 무늬를 이제 bearing, 품고 있는 종이 한 장을 줘. 마치 학교에 있는 연습용 그런 책처럼. 이제 1번 가자. The person tells you that he's thinking of just one of the small squares. 그 사람이 얘기하죠, 너에게. 뭐라고? 그가 그러한 많은 모는 종이들에 있는 사각형 중에서 하나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I want you to locate that square by asking question which will only get a yes or no answer. 그러니까 이걸 양자택일이지. 그치? 그는 당신이 그 사각형의 존재의 위치를 알기를 원해요. 단지 뭐만 함으로써? 예, 아니오만 가지고 물어봄으로써. 이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So you divide the sheet in half with the line and call one half A and the other half B. 그래서 당신은 그 종이를 절반으로 나누죠. 그리고 한쪽은 A, 다른 한쪽은 B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you ask, 당신이 물어봐요. Is the desired box in A? 당신은 물어봅니다. 그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상자가 A에 있습니까? 그럼 여기 들어가겠지. 그쵸? 이거 일로 와야 되는데 잘못했네. 그쵸? 왜? A에 있나요? 아니면 B에 있을 거고. 그러므로 so 때문에 이제 여기 들어가는 거지. 그러므로 당신은 Now forget about A. 이제 A는 잊어버리고 and proceed to divide B in half, writing each half as before. 아까처럼 B를 절반으로 나누는 거야. 그치? Again you ask the question. 다시 한번 그 질문을 물어봐. In the end you must come to the chosen box. 그럼 드디어 그 상자에 도달하게 되겠죠? The point about this simple strategy is that at every moment the desired box must lie in A or not B. This is B. 그쵸? A 아니면 B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양자택일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there's nowhere else can the box lie in both A and B. 당연히 A하고 B 둘 중에 하나 있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그냥 어디에 들어가는 겨? 그렇죠. 3번에 들어가면 돼요. 확인해 볼까요? 너가 물어봐요. 그 상자가 A에 있습니까? 근데 대답이 아까 주어진 노면 뭐예요? 그치, B에 있을 것이고 그래서 당신은 A는 잊어버리고 B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답은 몇 번이었다? 그렇지. 3번에 들어가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얘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4번 갑니다. 얘도 연결성 문제죠?
A하고 B에 뭐가 들어가는. 근데 얘는 조금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자, obviously. 자, when two forms of speech are so different that it is completely impossible to establish communication, as is the case with English in Chinese, for example, they are regarded as different languages by everyone. 자, 명확하게도 두 개 형태의 언어가 매우 달라서, 즉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완전히 불가능해 보일 때, 즉 마치 뭐처럼 영어와 중국어처럼 그러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they are regarded, 그것들은 모두에 의해서 각기 다른 언어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further, 더 나아가서 people who understand each other are usually regarded as speaking the same language. 자, 사람들, 서로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여겨지냐 하면 같은 언어를 사용하니까 서로를 이해한다고 여겨진대요. 맞죠? 그리고 and those who speak the same language, 그리고 똑같은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은 are supposed to understand each other, 서로를 이해할 거라고 여겨진답니다. 그럼 뭐예요?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은 서로를 잘 이해하겠지라고 생각한대요. 그게 이 글의 포인트죠. 그 다음 but here, 그러나 여기에서 there are many exceptions, 많은 예외가 있대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떤 예외야? 어떤 예외야? 같은 말을 하면 서로를 이해하겠지에 대한 예외가 있다는 얘기는 같은 말을 해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겠지. 그러면서 A, Swedes and Norwegians usually understand each other without difficulty. The Swedish and Norwegians are regarded as different languages. 잘 보세요. 스웨덴 사람과 노르웨이 사람들은 보통 서로를 잘 이해해. 어려움 없이. 하지만 스웨덴과 노르웨이 사람들은요,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럼 보세요. 분명히 앞에서 예외가 있다 그랬죠. 어떤 예외? 같은 말을 쓴다고 같은 말을 이해하는 게 아니다. 근데 분명히 그거에 순접인 예가 나오죠. 구체적인 진술. 그러니까 여기는 순접인데 정확히는 예시가 나와줘야 되죠. 그쵸? 그러니까 일단 3번, 4번, 5번은 답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 B. Many Americans from the Midwest do not understand the Londoners and vice versa, but they are supposed to be using the same English language. 자, 많은 미드웨스트 중서부 지방 맞나? 중서부 지방 출신들의 미국인들은 런던어, 영국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그 거꾸로도 마찬가지야. 그럼 거꾸로는 뭐야? 런던 사람들도 미국인들을 잘 이해를 못해. 하지만 그들은 똑같은 영어를 쓰고 있단 말이야. 이해되시죠? This is why it's necessary to rely on the speaker terms in dubious cases. 이것이 바로 어떤 이유의 dubious. 분명치 않은 애매한 상황에서 그들 스스로에게 말하는 이들이 의존을 해야 되는 필수적인 이유래. 왜? 애매한 거나 그러니까 분명치 않은 경우에는 언어가 같든 다르든지 간에 상황을 잘 봐야 되는 거지. 그럼 중요한 거. 여기선 뭐예요? 언어가 다르지만 이해를 잘한다 그랬죠. 언어가 같지만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understand 하고요. do not understand. 동사관계가 반대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역접이 들어가야 돼. 그럼 이미 답은 나왔네? 그럼 주제는 뭐야? 언어의 같고 다름이 언어가 같다고 해서 이해를 촉진하는 것도 아니며 언어가 다르다고 이해를 못하는 것도 아니다 정도로 주제를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A는 이제 순접인데 예시가 들어가면 되고 B는 역접이 들어가면 되네 하고 보기를 봅니다. 그럼 답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그치? 1번에 for example, on the other hand. 예를 들어서 반면에가 들어가주면 되겠죠. 오케이, 넘어갑니다. 자, 5번. 어휘가 잘못된 부분을 고르시오 그랬죠? 제가 항상 누누이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어휘 문제도 주제 문제 찾는 것 같아요. 주어진 문장을 보자. Imagine that you are working with a friend and you find two lottery tickets.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이야. 근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들 영어 독해 연습에도 나오더라고요. 봅시다. 상상해 봅시다. 당신이 친구와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두 개의 복권을 딱 발견했어요. You decide to take one ticket each. 당신은 하나씩 가져가기로 합니다. Your friend kind of says that you can't decide which of the two tickets you want to keep.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네가 두 개 중에 하나 원하는 거 선택해 라고 아주 쿨하게 얘기를 해주죠. One ticket has a number 1, 2, 3, 4, 5, 6. 자, 근데 하나는 1, 2, 3, 4, 5, 6이라고 적혀 있고 두 개를 하나씩 나눌 때 아시죠? 원디어더로 나누는 거. 이건 기본이에요. 다른 하나는 그러니까 두 개니까 원디어더로 나오고 있구나.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른 하나의 티켓은요. 5, 18, 19, 37, 35, 45가 적혀 있대요. 그렇다네요. 다음. Which ticket would you choose to keep? 그럼 너는 어떤 티켓을 가질 것이냐? 여기까지 문제가 없어요. 자, statistically, 통계적으로
Both tickets have a different probability of winning. 자, 두 개의 티켓은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대요. 자, 일단 이게 맞는 틀린지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시면 So it doesn't matter.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So it doesn't matter. 자, 그러므로 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It doesn't matter which ticket you choose because they both have the same chance of winning. 그러므로 당신이 어떤 티켓을 선택하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 왜? 그것들은 복권에 당첨될 똑같은 확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라 그랬죠. 이미 끝났네. 확률이 똑같은데 이게 틀렸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예요. 이렇게 푸는 게 맞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그 다음 가볼까요? However, 하지만 many people would choose the second ticket over the first. 자,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를 넘어서서 두 번째 티켓을 선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치 나 정도로 보면 돼, 우리가 해석할 때. 오케이? 이걸 넘어서는 거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번째 것이 아닌 두 번째 티켓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왜? 많이 본 거야. 왠지 그런 게 많이 되는 걸 봤거든. 그냥 느낌이야, 느낌. What is that? 한 가지 제시는 왜 두 번째 걸 선택할까에 대한 한 가지 이제 주제는, 그 이유는 We view the second ticket to be more representative of a winning lottery ticket. 이거야. 두 번째 티켓이 지금까지 당첨된 복권을 좀 더 대표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내자 즉 다시 말해서 You ignore the fact that 당신은 어떤 사실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They both have an equal chance. 똑같은 기회가 있는 걸 무시하고 대신에 어떤 결정을 하는 거야? 어디에 기반을 둬서? 당신이 생각하기에 그 티켓이 지금까지 됐던 복권 티켓과 얼마나 비슷한가에만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두 번째 티켓을 선택한다는 거지. 복권 당첨 확률은 다 같은데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왠지 될 것 같은 놈을 선택한다는 거야.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미 답은 다 나와요. 요 정도 어휘 문제는 충분히 풀 수 있어야 되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번에 different가 틀렸죠? 2번에 a different를 unequal로 바꿔야 되는 문제였죠. 같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었고요. 네,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6번이었죠? 자, 얘도 빈칸이었는데 지금 여기에 빈칸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만드시는 저희 직원분에게 제발 빈칸을 확인해 달라고. 자, 요거였죠? 네. 보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마 블로그에 그거 올렸던 문제 같은데요. 볼게요. To a large degree. 어떤 면에서 our fears are 빈칸. 우리의 두려움은 빈칸이다. 자, let's say, for example, you're sitting on a park bench on a warm spring day reading a book. 당신이 책을 읽으면서 따뜻한 봄날, 요즘 같은 따뜻한 봄날, 지금 이제 4월에 촬영하고 있는데 밖에 너무 좋아. 벚꽃이 막 만개했어. 그쵸? 따뜻한 봄날에 책을 읽으면서 벤치에 앉아있다고 해보자. 근데 you're relaxed and content until someone sits down next to you and distracts you. 근데 너는 뭐 할 때까지는? 누군가가 네 옆에 앉아서 너의 기분을 흐트러뜨릴 때까지는 기분이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등장하는 순간 기분이 뭔가 묘해지는 거죠. At that point, you might begin to wonder. 그 순간 당신은 궁금히 여기기 시작하죠. Who is he? 그는 누굴까? Who is? 누굴까? Why is John sitting?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앉았지? Well, he had some hidden motive. 숨겨진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상상을 하면서. 그냥 너처럼 날씨가 좋으니까 앉았을 수도 있는데 suddenly 갑작스럽게 for no reason 아무 이유 없이 afraid of this poor guy who's just trying to enjoy the day the same way you were until he got there. 그가 올 때까지 너가 그랬던 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단지 그 하루를 즐기고 싶어 했던 그 불쌍한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죠. This is what happens with the most panic attack.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공포스러운 공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래요. 그러면서 If you are afraid of riding in an elevator, you'd begin to anticipate what might happen once you got into the elevator. 자, 만약 네가 엘리베이터 타는 거를 두려워한다면 너는 뭘 상상하기 시작하냐면은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너가 무슨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막 상상의 나래를 피기 시작하는 거야. I'm going to be trapped in there for hours. 몇 시간 동안 갇혀 있지 않을까? No one's going to get me out. 누군가 나를 꺼내주지 못하지 않을까? And on and on, 계속해서 until you're paralyzed by your fear that 어떤 두려움으로 마비될 때까지 전체적으로 그냥
너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러한 두려움에 마비될 때까지 점점 이러한 수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의 포인트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공포감이라는 것은 원래는 뭐에 불과하다? 상상. 네 상상력이 만들어낸 크리에이션에 불과하다는 거야. 이게 내 주제입니다. 그럼 당연히 빈칸의 답은요? 뭐가 되겠어요? 그렇지. 여기 빈칸이 있었고요. 뭐가 그대로 들어가주면 되죠? 그렇지. creation of your imagination이 빈칸의 답이었죠. 어느 정도에서 당신의 두려움은 너 자신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창조물이라는 거죠. 맞죠? 이게 들어가면 되고요. 이런 말 하고 있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답 몇 번? 그렇지. 3번이죠. 프로젝션이 뭡니까? 투영, 투사죠. 투영, 투사. 그러니까 3번에 projections of our own minds가 답이었던 문제였었죠.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투영된, 투사된 어떤 창조물이다. 이때 imagination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걔가 creation 만들어낸 거는 우리의 마음에서 투영된 거와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7번은 뺐어요. 왜냐면 7번이 그거 아세요? 무슨 시장 가서 흥정하는 건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도대체 그걸 뭘로 낼지 모르겠어. 우리 아마 원래 책에서는 A, B, C 순서 찾는 문제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런 질문은 그것 빼놓고는 솔직히 어법이나 뭐 이런 걸로 어휘나 뭐 이런 걸로 바뀌지 않는 이상 좀 변형하기 힘들어요. 그냥 그 글의 주제가 서로 흥정하는 거였다 시장에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냥 원래 문제에서 풀어보시고 주제만 좀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8번 갑니다. 자, 요거 이제 뭐냐 그 어휘 찾는 문제였어요. 이거 문제를 내가 안 냈나? 이게요. 문제가 없네. 큰일 날 뻔했네. 잘못된 어휘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죄송해요.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자, typically, children talk about, what should I say, complain about, charge us something to get done so they can do something else. 일반적으로 아이들은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자빌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근데 뭐로써? 그렇지. 그들이 해야 될 무언가로 얘기할 때 좀 complain about, 불평하는 어떤 대상으로 자비를 얘기하는데 이게 주제가 그거였지. 집안일이 가진 이 chore라는 단어가 왜 아이들이 싫어해?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단어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죠. And looking at the definition of the word chore, I found that it can mean an unpleasant task 나오지. 그래서 이 chore라는 단어의 정의를 사전에서 찾아봤더니 나는 뭘 알 수 있었대? 그렇지. 이게 사전적인 단어로 기분 좋지 않고 불쾌한 일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 이 단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졌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야. Certainly, our words can relate to unpleasant tasks that are part of our work routine. 확실히 우리 모두는 우리 일의 일상적인 일의 어느 부분을 불쾌한 업무와 연관시키고 있는 것 같대요. 같으니까 같죠? 그 다음 갑니다. They are not all unpleasant though. 하지만 그 자빌들이 다 불쾌한 것만은 아닐 텐데. I believe that the word chores is a poor one to use when describing the work we must do. 자, 나는 믿고 있어요. chore라는 단어가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을 설명하기에는 조금 쓰기에 빈약한 단어가 아닌가. 뭐 여기까지 봤고요. 자, 5번 갑니다. So has a favorable implied meaning and does not increase cheerful, willing complaints. 자, 잘 보세요. 자빌이란 이 단어는 우호적인 내재되어진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래서 cheerful하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compliance, 승낙의 의미를 갖고 있지 못하대요. 잘 보세요. and란 얘기는 얘와 얘가 같은 방향성을 가져야 되죠. 근데 분명히 뒤에서 기분 좋게 하고 기꺼이 하려고 하는 승낙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했는데 우호적일 수 있나요? 그렇죠. 얘가 틀렸어요. 그쵸?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If my husband been wanting me to add some bit of work to my schedule and announce it, honey, I have a new chore for you. I'm sure my response would not be enthusiastic. 만약 우리 남편이 와서 여보 당신을 위한 새로운 자빌이 있어. 그러면 나도 또한 enthusiastic 열정적이지 못할 것 같대. 그치? I'm not sure I did my best work on something that was interested as a chore. 그래서 나도 자빌이라고 소개되어진 무언가를 하는데 나의 최선을 다할 것 같진 않다라고 하면서 이 단어 자체가 부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꺼려한다라는 게 이 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다 찾았네요. 어디가 틀렸다? 그렇지. 3번에 favorably 틀렸죠? 그럼
그러면 3번에 favorable 우호적인을 뭘로 바꿔주면 될까요? 그렇지. 네거티브 정도로 바꿔주면 되겠죠? 부정적인.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거티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14강을 모두 끝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전 다음 강좌 때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